코스피 2300선도 내줄 판입니다. 길어지는 약세장 증시 프리즘에서 분석합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연저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갈아치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는 바닥이 꺼지고 환율은 결국 천장을 뚫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 결국 돌파한 채 장을 마쳤는데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연착륙의 무게를 실던 연준의 고위 인사들의 시각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약 3천억 원 가치의 주식을 팔아치웠고요. 벌써 이달에만 5조 2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약세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길고 더 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변화에 민감한 한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 증시는 아시아 주요국을 압도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엔데믹이 본격화되고 긴축이 시작되자 낙폭 역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코스피의 과도한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1985년 이후 7번의 약세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위기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을 뜻하는 3저 호황이 끝난 뒤였습니다. 당시 약 2년 5개월에 걸쳐 코스피 지수가 절반 이상 하락했고 이후 2년간 다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증시는 4년에 걸쳐 75%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6개월 만에 3배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닷컴 버블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수가 각각 절반 이상 내렸지만 7개월, 30개월 만에 손실을 다 만회하고 2배 넘게 반등했습니다. 현재 전례 없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7차 약세장이 찾아왔는데 전문가들은 등락률을 봤을 때 이번 약세장이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두 기간 모두 전 세계적으로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이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인상했고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외환위기가 신흥국에 국한된 일시적 위기였던 것과 달리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라는 점입니다. 이런 외환위기 때는 동아시아 쪽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에 원달러이 올라가면서 미국과 유럽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무역 수지흑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현재 위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미를 보이면서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흑자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환위기 당시에는 없었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더해졌고 초저금리로 빚을 내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의 악순환에 빠진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과거 약세장엔 없었던 위험 요인이 사라지거나 안정을 되찾기 전에는 주가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증시 조정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됐는데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걸 보면서 위기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97년 외환위기, 2001년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선 게 이렇게 3번뿐이었는데 이번에 당국이 여러 번 개입을 했는데도 결국 또 한 번 돌파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네, 대부분 1,320원에서 1,350원 정도까지는 상단이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환율을 잡지 못한다면 다음 고점인 1,350원도 금방 뚫릴 수 있다는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이 구두 개입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으로까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보다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이미 1,300원입니다. 언제까지 이 수준 유지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SK증권은 현재 상황에서 1,300원대의 환율이 결코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며 1,300원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300원이 이제는 보통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금융위기 당시 달러 인덱스가 80대 중반이었습니다. 현재는 104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한 25%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지금의 1,300원이 비이성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변곡점을 맞기 전까지는 달러가 1,300원대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1,300원대 위에는 심리적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1,300원이 뉴 노멀이다. 뭐 일견 그런 분석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의 이 수준을 우리가 지금 버틸 체력이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몇 달째 무역 적자에다가
지금 수출도 지금 꺾이고 있고요. 당국이 지금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도 최근 반년 새에 한 200억 달러 이상 네, 감소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고환율, 이 수입 물가를 굉장히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내수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크게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황은 잠시 후에 진단을 해보고요. 박 기자, 우리 증시 하단이 지금 2,2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우리가 몇 번 제시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보다도 더 낮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분석을 포기한 곳도 있고 최저를 2,000 정도까지 열어둔 곳도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등은 코스닥은 700선이 깨질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오늘로써 14포인트만 더 빠지면 700선이 깨지게 됩니다. 변동성 장세에선 코스닥의 성장성 성격이 강한 데다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가 나빠지면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은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00이면은 2018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는데 특히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꺾였다. 이게 좀 뼈아픈 것 같아요. 주가 급락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또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20% 이상 손실이 추정되는 신용 융자는 무려 7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글로벌 대비 부진한 이유도 반대 매매 매물 압력 탓이라며 추가 하락 시에는 더 큰 하락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약세장 언제쯤이나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전문가들은 한미의 통화 정책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반등하기 어렵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1차 고비는 내달 13일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27일 있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입니다. 시장에서 이전까지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연말까지 약세장이 계속될 수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도 다시금 일고 있습니다.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 공매도 거래 대금은 무려 4조 원이 넘는데 이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금액은 무려 74%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105%인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140%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당시 공매도 금지 법안이 시행되자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여부가 지수의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매도 한시 중단 같은 걸 좀 기대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죠? 네, 아직까지 당국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